지난 10년 동안 50대 일자리의 양과질은 개선됐는데 반면에 20대는 더 나빠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경총의 보고서인데요. 이 세대 간의 일자리 양극화가 더 심해졌다는 겁니다. 소장님. 네. 50대 중장년층의 일자리는 나아지고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나빠졌다고 합니다. 이게 자칫 정확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예. 세대 간 갈등을 유발할 수 있는 뉴스거든요. 그러니까요. 조금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데 우선 그 경총이 발표한 보고서 제목은 일자리 세대 간 양극화라는 제목인데 세대 간 일자리 양극화 추이와 과제라는 보고서인데요. 제가 요약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20대와 50대가 2013년경에 임금 근로자 수,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 직장인 수가 뒤바뀌었다. 그동안은 20대가 많았는데 50대가 2013년부터 더 많아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20대의 경우에는 2017년까지 그러니까 2007년부터 10년간 한 3%가 줄어서 355만 명이었는데 50대는 무려 84%가 늘어서 415만 명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그리고 임금 격차도 더 늘었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아무래도 임금이 낮기로 유명한 음식업이라든가 숙박업 같은데 젊은이들이 많이 들어간다. 퍼센티지를 제가 일일이 이제 열거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예, 예. 또 세 번째는 비정규직이 20대에서 굉장히 늘고 있다. 17%니까 5%포인트 이상 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일자리의 형태도 수입도 수도 20대의 경우는 줄고 있고 50대는 늘고 있다. 이게 이 보고서의 요지고 예. 그러다 보니까 세대 간의 양극화가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그래서 고용 양극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부 언론 같은 경우에 50대가 20대의 일자리를 뺏었다 이런 표현도 쓰던데 예. 그거는 지나친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50대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세대가 아닙니다. 40대가 50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신규 고용이 늘었다기보다는 50대는 일자리를 유지하는데 예.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40대, 50대가 지금 우리나라 인구 구성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로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걸 인구 그래프상 쌍봉이라고 그러죠. 두 세대가 그만큼 많아졌다는 뜻입니다. 저출산과 고령화의 영향으로 40, 50대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를 가진 사람 수도 50대에 늘어난 겁니다. 다만 20대의 경우는 분명히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겁니다. 비정규직으로 얻거나 그러다 보니까 노동시장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러니까 50대는 일자리 보전에 성공했지만 20대는 일자리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이런 격차가 벌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야지 50대 분들이 뭐 20대 일자리를 뺏었다. 이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겠습니다. 경총은 그래서 이런 세대 간 고용 격차를 해소하려면 고용의 유연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그 과도한 임금 상승이라든가 뭐 연공형 임금 체계, 또 기존 근로자의 고용 보호 강화 이런 것들이 고용 개혁에 실패했기 때문에 고용 유연화가 안 돼서 50대들이 자기 밥그릇 지킨 게 아니냐 하는 논지입니다. 저는 모든 원인이 그 일부 기업의 노조에 있다는 식의 의견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다만 경총이 지적한 일부 사안은 동의합니다. 그 밥그릇 지키기까지는 아니라 하더라도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원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예. 그러나 고용 유연화, 해고를 50대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일자리가 늘겠느냐? 저는 거기에 또 동의하지 않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예로 지금 주 52시간 근무제가 일주일째 시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제 일자리가 늘어나야 된다는 게 그 제도의 취지 중에 그렇죠. 하나였는데 예.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기업들이 거의 지금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 예. 같은 인원으로 적은 시간에 효율적으로 일처리를 하자. 효율성을 높이자, 생산성을 높이자 이런 게 기업들의 입장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보면 고용 유연화가 곧 일자리 늘리기로 이어질 거다. 50대 고용 유연화를 주장하는 것은 조금 이것도 경영자 단체, 고용주 단체의 입장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이번에 경총 보고서에서 지금 20대 일자리가 더 나빠진 부분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혹시 보고서에서 다른 부분 또 눈에 띄는 거 어떤 거 꼽으신다면요? 저는 이 부분은 지적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20대의 일자리가 나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20대 의식에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나 직장에 대한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평생 고용을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걸 20대들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20대들이 요즘 목소리 높여서 워라밸이라는 걸 외치는 거는 일과 삶의 균형을 찾겠다는 걸 외치는 거는
말은 멋이지만 내용을 들여다보면 한국의 기업들의 목숨 바칠 수 없겠다 하는 얘기거든요. 근데 다만 이때 미디어도 그렇고 이 20대들도 환상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사표를 장려하는 분위기라든가 미디어 같은 데서도 사표 내고 떠나라라든가 크게 일자리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식의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경험해보면요. 저도 50대입니다만 예. 일자리 있고 소득 좀 있어야 행복해집니다. 더 행복해집니다. 그러니까 그런 환상에 젖지 말라. 그런 점에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젊은 분들한테 일자리를 얻기 위해서 눈높이를 낮추라고 합니다만은 지금 20대는 일에 대해서 눈높이를 좀 높여야 된다. 예. 일은 힘든 거고요. 일자리 없어진다고 행복해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일자리에 대해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또 절박하게 일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20대 일자리의 좀 질과 양을 늘리기 위해서 어떤 방안들이 필요할까요? 저는 이제 그동안 정부가 그동안 쭉 해온 게 임시 방편의 일자리 늘리기를 많이 해왔어요. 예. 공공 분야라든가 이런 데서 임시 일자리를 늘린다든지. 근데 이런 게 효과가 별로 없다는 걸 저희가 몇 번 확인했습니다. 외환위기 이후에. 그러다 보니까 글쎄요. 그렇다고 대기업들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경기가 워낙 불확실하고요. 저성장이 장기화 고착화되고 있고. 두 번째는 한 사람을 고용하는 데 드는 비용과 해고하는 데 드는 비용이 워낙 높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아예 뽑지를 않겠다는 겁니다. 게다가 앞으로는 기계, 컴퓨터가 대신 잘해줄 것 같기도 하고 말이죠. 이런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가 나아질 걸 기대하기도 힘들다. 그렇다면 저는 이제 청춘들, 20대들의 경우에는 정부에서 본격적으로 그 일자리 대책의 하나로 창업을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예. 돌파구로 좀 찾는 게 어떨까? 창업을 장려하는. 창업이 쉬운 건 아닙니다. 예. 그러나 이제 사회적 일자리라든가 그 벤처 일자리라든가 이런 걸 늘리는 방편에 우리가 또 벤처붐 2000년도에 한번 경험하면서 실수도 해봤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이번에 조금 낮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분야에서 더 일자리를 찾는 게 가능성이 높은 얘기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방희 생활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